저는 용산에서 컴퓨터 매장을 하고 있는 이원엽이라고 합니다. 91년 1월에 오게 됐고요. 배달부터 일을 시작을 했어요. 생소한 분야라서 뭐를 해야 될지 잘 모르고, 원래 전공은 전자공학인데 같은 종류의 일을 하는지 알고 왔는데 보니까 여기는 완전히 그냥 그 물건값만 알면 되는 그런 종류라서 좀 생소했죠. 더더군다나 이제 개발 엔지니어였던 저로서는 이 판매직이라는 것, 그리고 배달이라는 게 굉장히 생소해서 조금 혼돈을 많이 일으켰던 부분이 있어요, 처음에는. 10여 년 일할 때까지는 전공과 이 일을 매칭을 못 시켰어요, 전혀. 그러다가 제가 창업을 하고 조립을 하고 그 부품을 하나하나 쓰면서, 직접 쓰면서 보니까 아, 이게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부품도 제조사하고 제품 하나하나의 특성 이런 걸 따지다 보니까 아, 여기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모자란다, 넘친다라는 게 그때서야 이제 전공에 접목이 되더라고요. 그게 한 10여 년 걸렸어요. 내 일을 하다 보니까 가장 크게 와 닿았던 게 관리 감독의 문제예요. 여기에서 매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경영이라는 거에 대한 개념이 일단 없다고 봤어요. 회계 관리 측면에서는 완전 빵점이고, 내가 물건을 팔았을 때 그 이익금에 대해서 관리비로 얼마가 들 것이며 인건비는 나가고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런 개념이 없다 보니까 물건을 가져와 가지고 손님한테 팔면 그때 당시 컴퓨터 한 대 값이 거의 한 200, 300 했거든요. 이 돈을 가지고 바로 그냥 술집을 간다거나, 그 돈에서 이제 내가 물건값을 줘야 되고 관리비 빼고 그러고 나서 내 이익금을 가지고 쓰는 거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걸 모르니까는 어느 정도 크면 바로 향락에 빠져가지고 망해버리고 도망가고 하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어요. 그거 참 안타까웠죠. 지금도 생각을 그래요. 어떤 일을 하든지 누가 창업을 하든지 회계는 먼저 공부를 하고 나서 창업을 하는 게 제가 좀 권하고 싶은 부분이에요. 금융실명제가 되면서 나왔던 부분이 지금 생각나는 거는 어음이 굉장히 많이 돌았어요. 수기장부였거든요. 그 당시에는 수기장부였는데 이게 이제 그 전자장부로 바뀌고 컴퓨터화 되면서 세무서에서도 그 차명계좌에 대해서 조사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사업의 투명성이 조금씩 올라갔죠. 어음이 돌던 것도 문방구 어음이라고 해가지고 은행에서도 인정 안 해주는 그런 어음이 돌기도 했었고, 그러다가 외환위기가 오면서 사라져야 될 업체들은 많이 정리가 되고, 회계관리를 조금이라도 신경 써서 했던 업체들은 살아나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정리가 됐다고 봐야죠, 용산이. 조립만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사업을 하는 상황에서 이제 관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운영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으로 계속 바뀌어 나갔고요. 그리고 IMF 이후에 가장 크게 변한 거는 현금을 쓰던 사람들이 없어지면서 카드가 대세를 이뤘고, 그래서 좀 사업의 투명성이, 그러니까 국세청에서 봤을 때 여기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세금 신고에 대한 투명성이 많이 높아졌죠. 이후에 사건들이 국민 PC가 나오면서 또 PC 시장이 한번 유동을 쳤어요. 우체국에서 판매를 하는데 월 33,000원씩 내면은 PC를 한 대씩 주는데, 그때 아마 30개월인가 36개월인가를 불입하게 돼 있었을 거예요. 저희 유통업체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몇몇
업체만 특혜를 주는 거예요. 그 업체들이 거의 6개, 7개 업체만 그 국민 PC를 납품할 수 있었어요. 나머지는 납품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보니까 손가락을 빨아야 되는 상황이 됐고, 그렇게 퍼져나간 국민 PC가 이 시장 유통에 영향을 준 게 그 이후에 한 3년 정도 용산전자상가의 컴퓨터 시장이 완전히 무너졌었어요. 그랬다가 그 컴퓨터 수명이 있다고, 그때만 해도 한 3년 이 정도, 3년에서 길게는 5년이었기 때문에 그 시간이 지나야 이제 유통이 다시 흐름이 생기거든요. 그게 중고로 나오고 나서야 이제 정상 궤도로 올라가기 시작을 했는데, IMF라는 게 좀 길게 갔잖아요. 그러면서 용산을 떠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IMF는 사실 기업들이나 아니면 투자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좀 그 충격을 받을 수 있는데, 용산 같은 경우는 그 흐름에서는 별로 타격이 없었어요. 오히려 화랑이었고, 저 같아도 국민 PC 때는 살짝 꺾였었지만 IMF 때는 올랐었고, 근래 코로나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은 좀 나빴다고 하지만 용산에는 특수가 있었어요.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이 뜨면서 그 게임을 하기 위한 PC를 만들어가는 조립 대수가 엄청 높았거든요. 거기에 PC방은 영업 시간 제한이 걸려가지고 밤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고, 근데 개인들은 PC방을 가고 싶지만 못 가니까 집에서 해야 되는 상황이라, 그래서 개인이 고사양 PC를 많이 가져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고객층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업체들은 PC 판매 대수가 높아졌으니까 IMF 때문에 마이너스라고 볼 수 없죠. 그렇죠. 이 낮은 상가에서만 30년이라고 봐야겠죠. 제가 처음에 오픈했을 때 보통 PC 한 대당 마진을 이익금을 한 50만 원 정도씩 가져가는 형태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 13만 원이라는 선을 그었어요. 직원들한테도 그 이상의 이익을 남기지 마라. 그 이유는 그거예요. 여기는 저희가 그 서비스 출장을 나가는 것도 아니고, 손님이 와가지고 선택을 해서 가져가고 문제가 생기면 들고 오면은 저희가 손을 봐드리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활동 반경이 굉장히 좁게 돼 있고 지출이 없어요. 만약에 나간다 그러면 뭐 출장비든지 뭐 이런 것들이 부수적으로 많이 붙기 때문에 손님들한테 그만큼 더 지출을 하게 만들어야 되는 게 맞는데, 이 자리에서라면 더더군다나 종합상가이기 때문에 방문하는 손님들이 많거든요. 그럼 대부분의 업체들이 한 달에 1인당 최소한 못해도 한 20대 정도는 한다고 보거든요. 지금 저 혼자서도 그 이상은 충분히 하고 있고, 90년대 말부터 임금이 오르기 전으로 봤을 때 제 입장에서는 13만 원이면은 직원 한 4명 써도 충분히 그 돈이 빠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제가 판매 대수가 한 300에서 500대 정도였거든요. 그럼 뭐 그 정도 이익금이면은 매장 운영하고, 그리고 제 가족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기 때문에 가능했고, 그리고 집단 상가의 최대 목적은 그거예요. 이익금을 남기는 데 있어서 그 한 대에 얼마 남느냐가 아니라 한 달에 총 이익금을 얼마를 할 것이냐 하기 때문에 유통을 많이 해야 돼요. 제 전공에 의해서 이제 물건을 쓰다 보니까 부품이 좀 허접하게 들어간 그런 제품을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은 AS 기간이 가장 긴 제품을 우선시해서 썼어요. 지금 저한테 그 PC를 가져가는 대부분의 손님들은 한번 가져가면
7, 8년 정도 얼굴을 안 봐요. 아직도 저는 제가 엔지니어지 장사꾼이라는 생각은 잘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물건을 쓰더라도 좀 하자 있는 물건 같은 경우는 안 쓰게 돼요. 그리고 손님한테 팔았을 때 이 손님이 가져가서 AS가 발생해서 여기 오는 빈도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저에 대한 신뢰도는 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제 물건 같고 제 마음 같아서 물건 쓰는 것 자체는 좀 신경 쓰게 되더라고요. 고장이 빨리빨리 나야 사실은 사이클이 짧아질수록 제가 많이 팔 수가 있는데 그 욕심을 잘 못 버리겠어요. 좀 오래 쓰셨으면 좋겠고 그러네요. 손님들이 오면은 제가 이제 이렇게 물건이 AS가 들어왔어요. 근데 안 켜진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럴 때는 손님 앞에서, 보는 앞에서 손바닥을 넓게 펴세요. 그리고 아주 미운 놈 뺨 때리듯이 세게 때려서요. 빵! 이거를 한 3번만 하시라는데 이유는 이제 이거를 보시는 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전에 어르신들이 집에 TV가 지직거리거나 그러면 한 대씩 때렸는데 똑같습니다. 땜질이라 그러죠. 납땜을 하지 않는 한 이렇게 그냥 끼워서 하는 제품들은 공기 중에 탄소가 여기 달라붙으면 탄소막이 형성이 되면은 절연이 됩니다. 그래서 접촉이 불량이 생기는데 지구상에 진동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물려 있더라도 살짝씩 움직여요. 이 움직이면서 때가 묻은 부분에 위로 올라가게 되면 접촉 불량이 일어나서 얘가 작동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세게 때리면 이게 진동으로 인해서 깎입니다. 깎여서 접촉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 증상이 없어져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이거를 열어서 만질 수 있다면 뺐다 꼈다 하거나 아니면 이 부분을 지우개로 닦아주시면 접촉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 증상이 없어지고 정상적으로 가동이 된다는 거. 이거는 전자전기 제품은 어떤 거든지 다 똑같습니다. 제가 여기 앉아 있다 보면은 오는 손님들이 한 일주일 동안은 똑같은 부품 스펙으로 견적을 의뢰를 하세요. 그러면은 이거는 유튜브가 어느 정도 했겠구나. 그러면 특정 CPU, 특정 보드, 특정 케이스, 특정 그래픽 카드, 특정 메모리 이렇게 해서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 유튜버들한테 도움은 되지만 사용자한테는 도움이 안 돼요. 왜냐하면 용도가 정확히 맞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걸 쓰시는 소비자분이 자기가 관리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 유튜버처럼 똑같이 환경을 설정하고 쓸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거든요. 확실하게 나한테 맞는 거를 써주는 게 좋은데 그게 아닌 그냥 광고에 휩쓸려 가지고 물건을 사가시는 분들 대부분이 대부분은 아니겠죠. 어느 정도 좀 초보분들은 몇 달을 못 쓰는 경우도 있고 길게 써야 한 2, 3년 쓰면 와서 바꿔가세요. 그때 속았다 그러고 바꿔가시고 하는데 그게 좀 아쉬워요. 제가 유튜버를 콕 집어서 말씀드렸던 이유는 한 일주일 이 상품이면 그 다음에 또 다른 분이 오면 그때 또 다른 광고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다른 상품으로 일주일, 다른 상품으로 일주일. 이게 해마다 신제품이 나오면은 꼭 반복되는 일이에요. 소비자분들도 무턱대고 유튜브만 너무 맹신할 게 아니라 요즘에 PC 웬만해가지고는 대부분 알고 있거든요. 내가 모른다 하더라도 내 주변에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으니까 여러 가지를 취합해보고 구매 결정을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네. 용산 망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나간 사람들이 지금 이 근방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 상황하고는 너무 다르죠. 용산이 망한 게 아니라 용산은 아직도 화랑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국민들한테 비춰지는 시각은 그게 아니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게 오프라인이 죽고 온라인만
알려지는 그런 상황이 돼서 그게 너무 아쉬워요.